반갑습니다. 마시더 현우입니다. 우짜. 네. 제가 인트로 영상을 간략하게 준비한 이유가 이번에 소개할 영상의 주인공이 주식회사 청우 FNC의 윤기호 대표랑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한 2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몇 편으로 좀 나누어서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외식 쪽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또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뭐 소스 개발이라든지 제조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 앞서 이런 인트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2배속으로 보지 마시고 뛰어넘지 마시고 한번 쭉 보시면은 알찬 정보들을 많이 습득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윤기호 대표랑 촬영한 영상들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윤기호 대표의 포커싱을 맞춰서 제가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지금부터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내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시토 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프랜차이즈 소스를 개발해 주시는 회사의 대표님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청우의 윤기호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소스지 않습니까? 그죠? 프랜차이즈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뭐 소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들과의 정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본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 중에 하나라 그러면 소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물류의 중심이 돼서 수익 가치를 최대로 높여준다가 소스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기 프랜차이즈는 고기를 납품을 해서 고기의 마진을 먹었을 때 단가가 높고 마진율이 많을 수도 있고 이 소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본사가 가맹점들에게 노하우를 판매를 할 수 없으니까 집축된 노하우를 그거를 소스에 녹여넣어서 판매하는 개념으로 가맹점들이 초보 창업자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가맹점주들이 그 노하우를 가지고 영업을 했을 때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는 구조 이거에 대한 게 소스의 중요성으로 보는 거지 물품 공급을 무작정 한다 그래서 이게 가맹점에서 본사의 수익률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또 본사가 가맹점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를 본사가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가맹점들과 길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뭐 우리나라의 평균 그냥 프랜차이즈의 생명력이라 그러면 평균 3년 정도를 보죠. 가맹점주들이 본사에서 받아오던 전용 제품, 소스에 대한 노하우를 빠르면 1년, 길게는 2년 정도가 지나면 대충 구조를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소스 맛에 대한 구조, 이 맛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영업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는 아직까지 영업이 잘 되고 본사에서 그만한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구조. 그렇지 않고 매출이 떨어지는 순간 가맹점주들은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본사에서 나오는 전용 물품에 대한 단가가 높다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딴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전용 제품이 육고기 프랜차이즈에서는 많지가 못할 거고 예를 들어서 전문점 메뉴 우리 집이 닭갈비 전문점이다 그러면 닭고기에 대한 마진보다는 소스에 대한 마진을 높여놨을 거고 거기에서 그게 집중된 노하우를 가지고 가맹점이 살아가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되겠죠. 우짜! 그러니까 소스에 의존하는 프랜차이즈가 지금 비중이 더 높다 보니까 전용 상품이 그 육가공을 취급하는 그 프랜차이즈보다는 소스 그 육가공이 아닌 그 프랜차이즈가 많다 보니까 소스에 대한 마진율을 많이 측정을 해서 납품을 하잖아요. 지금 맞는 구조는 맞습니다. 구조는 맞죠. 네, 딱 맞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가 소스를 만들어서 가맹점이 납품했을 때와 내가 개인이 창업을 해서 소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했을 때 어떤 마진율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맹점에 납품을 해주면 첫 번째 제조 단가가 높아질 수 있는 구조는 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통 현실 구조도 있고 유통을 해주기 위해서는 평균 유통 업체들이 단순히 물건을 날라주는 형태 배송만 해주는 형태에서 그 유통업체에서 먹는 마진율이 매장 공급 단가 기준의 평균 10% 내외가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었을 때보다 만들어서 올렸을 때 붙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당장 부가세가 10%가 붙어 들어갑니다. 그렇겠지. 그럼 벌써 20% 부가세는 뭐 환급을 받겠지만 체감적으로 와닿는 거는 환급을 받을 때는 나중에 문제인 거고 당장 내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거는 부가세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벌써 유통 마진과 부가세만 해도 20%가 돼버리고 제조 공장도 어쨌든 원재료 경쟁력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거기서 제조 공장에 마진이 붙기 때문에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제조 공장 일반 내가 만들었을 때보다 올라가는 비중이
한 25%에서 30%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괜히 만들 때가 더 싸요. 더 어쨌든 싸다. 싸다는 전제 조건을 일단 단순히 돈만 놓고 계산을 하면 받아 쓰는 제품들이 더 비싸요. 일반 매장이나 프랜차이즈가 자기들이 만들었을 때는 자기 인건비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시간에 대한 개념들을 절대 비용 안에 녹여넣지를 못합니다. 안 녹여넣는 거죠. 내가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내 남는 시간에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녹여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이런 인건비를 녹여놓고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가스비라든가 물세, 기타 가공비나 일반 거리 것들 다 녹여놓게 되면 거의 또 이또요가 됩니다. 거기에 하나의 또 받아 썼을 때 장점이 들어오는 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다녀보시면 많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일반 마트들은 많이 주고 간다는데 식자재 마트는 많이 생겨나요 오히려. 그렇지. 일반 마트들이 식자재 마트로 넓어 옮겨가는 형태도 많고요. 기성품이잖아 결국. 당연하죠. 그게 뭐냐면 대기업 제품들이 무작정 많이 비싸다는 개념이 아니고 대기업 제품들 중에도 현재 일반 프랜차이즈든 매장이든 가공된 제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이제는 50% 넘어갑니다. 기성품을 사서 우리 집 노하우인 것처럼 가지고 그대로 판매하는 업체가 태반이 많아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골목식당 이 프로그램 보면 백종원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기성품 쓰는 거에 대한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한 적이 있잖아. 이제 그거는 본인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대표가 됐든 아니면 주방장이 됐건 이 제품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이러면 우리 집의 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음식은 다 그만 음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소비자가 봤을 때 차별화된 맛이 나와야지만 우리 집의 특성이 생기는 거고 이거는 가장 원론적인 기본적인 소스부터 시작을 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 갔을 때 중간 과정인 조리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단계에 있는 플레이팅 다 완성됐을 때 똑같은 소스를 두 가지를 넣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맛이 다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말씀대로 이 공산품을 사용했을 때는 특성이 없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조금의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음식에 관심만 있는 사람이면 똑같은 소스를 가지고 와서도 일부만 첨가를 해서 우리 집 맛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또한 시중에 나와 있는 치킨 소스 아니면 일반 머스타드 소스, 드레싱 소스들 다 구매를 해가지고 와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에 일부 가미해서 쓰는 것들 이게 시대의 흐름으로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 떡볶이 전문점들 분말은 정말 맛이 좀 좋습니다.